쌀이 주식인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삼시세끼 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 쌀이 아닌 다른 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지만 이젠 세상이 변했습니다. 쌀이 넘쳐나는 요즘은 하얀 쌀밥이 건강에 해롭다고 잡곡이나 현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또 당뇨에는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알고 보니 현미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었습니다. 한간에는 현미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고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현미에 어떤 독이 있는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서 전성시대입니다. 현미는 벼를 수확하고 도종을 하는 과정에서 맨 바깥쪽 겉껍질, 그러니까 왕겨만 벗겨낸 걸 현미라고 합니다. 겉껍질만 벗겨낸 쌀에는 쌀겨와 씨눈이 그대로 붙어 있는데요. 쌀겨와 씨눈에는 칼슘, 인, 철분,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백미는 도정할 때 쌀눈, 쌀겨 이런 걸 다 벗겨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뽀샤시한 얼굴이 되어 하얀 쌀밥이 되는 겁니다. 누런 얼굴을 한 현미밥 효능은 이렇습니다. 현미 배아 속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시스테롤 성분이 항암 물질로 각종 암을 예방해주고 또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 현미 속의 옥타코사놀은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미는 소화 흡수가 늦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당뇨 전 단계의 현미밥은 오히려 당뇨에 나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미가 내당능 장애를 불러온다고 하는데요. 당뇨 전 단계라는 것은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높은 것을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는 당뇨병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지요. 그러면 내당능 장애라는 건 또 뭘까요? 내당능 장애는 당뇨병 확률과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의 현미밥은 당뇨에 나쁘다. 왜냐? 내당능 장애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당뇨병을 다스리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현미밥을 너무 믿지 마라입니다. 현미밥은 당뇨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미밥을 먹다가 백미밥으로 갈아타면 식이섬유와 비타민과 무기질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 탄수화물은 높아지는데요. 백미에 비해 탄수화물이 적다고 알려진 게 현미입니다. 그런데 현미 하니까 밤안개 부른 가수 현미가 자꾸 생각납니다. 그 현미가 아닙니다. 현미와 백미의 탄수화물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겨우 5%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현미밥을 탄수화물이 적다고 많이 먹게 되면 백미를 적게 먹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미밥 2공기를 먹는 것보다 백미 쌀밥 1공기를 먹는 게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둘 다 1공기씩만 먹는다면 현미가 좋겠지요. 이 말은 현미밥이라고 마음 놓고 먹으면 백미밥보다 해롭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모든 당뇨 환자에게 현미밥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미밥은 혈당 문제보다 위장장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당뇨 환자는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현미밥을 계속 먹다 보면 오히려 위장이 탈이 날 수 있다는 건데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약하거나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현미를 먹으면 복통, 설사, 소화불량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진 만성 신장병 환자는 현미밥이 해롭습니다. 현미에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칼륨 배출이 안 되는 신장병 환자는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떠돌기도 했었습니다. 현미에는 독이 있어서 계속 먹으면 서서히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현미에 도대체 어떤 독이 들어있다는 걸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현미 독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꼽는 게 현미 속 피친산이라는 성분입니다. 피친산 주 성분이 이노시톨 헥사인산인 연한 노란색의 액체 물질입니다. 곡물의 예피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네랄과 무기 진료의 소화 흡수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플랜트 패러독스 번역 책에 보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현미 속 피친산은 소화 효소의 작용을 막아 성장을 방해하는 트립신 억제 인자, 또 내장벽의 틈새를 만들고 장 누수근을 일으키는 렉틴, 이런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현미에 함유된 피친산은 철분이나 칼슘, 이런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빈혈과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책 저자는 미국 심장 전문의 박사입니다. 또 현미는 도정할 때 겉껍질만 벗겼기 때문에 중금속과 농약으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계속 먹으면 천천히 사람을 죽게 만드는 독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미가 중금속이나 농약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 현미는 독성을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쉽게 말해 현미에 든 독성을 많이 먹더라도 다른 독성을 배출해주는 능력이 있어서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피친산, 렉틴, 이런 식물 속에 함유된 다양한 화학 물질은 과다하게 섭취하면 독이 되는 건 맞지만 적당히 섭취하면 유익한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할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미가 좋기는 하나 과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현미밥은 한 번에 30에서 50회 이상 씹어야 합니다. 그렇게 씹지 않으면 좋은 영양 성분이 흡수가 안 되고 소화도 안 돼서 영양 부족으로 서서히 살이 빠지게 됩니다. 현미밥의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이나 소화력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노년에는 현미밥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미밥을 섭취 시 잘 씹지 않고 삼키면 췌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장 속에서 부패하게 됩니다. 이때 각종 독소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미밥을 막연하게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무턱대고 마음 놓고 많이 먹는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나랑 잘 맞는지 따져보시고 현미밥은 꼭꼭 씹어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력이 약하다면 현미밥을 드시는 건 잘 생각해보고 드셔야겠습니다.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